자, 폐와 조직에서의 가스 교환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산소를 들이마시면요, 폐의 폐포를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때 산소의 수은주가 100 정도 됩니다. 이 단위가 밀리미터 of 머큐리라고 해서 수은주예요. 수은주. 이때 밀리미터 수은주는요. 시험관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에요, 놔두면요, 공기의 압력만큼 이 기둥의 높이가 결정됩니다. 얘가 쭉 내려오다가요, 여기서 멈춰요. 이 뜻은요, 수은 기둥 요만큼의 무게만큼 대기압이 누르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건 압력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수은주가 높다는 뜻은요, 압력이 높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분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분압. 자, 이쪽에는요, 동그라미 기체가 6개가 있고요, X 기체가 3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분적인 압력, 분압은요, 동그라미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낮은 겁니다. 다른 쪽에는요, 동그라미 기체가 3개가 있고요, X 기체가 6개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분압은요, 동그라미 기체가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X 기체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피에서 부분적인 압력이 높다는 뜻은 그만큼 입자수가 많다, 농도가 진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연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그라미 기체는요, 이쪽이 분압이 높은 거니까요, 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 다음에 X기체는 이쪽이 분압이 높은 거예요, 오른쪽이. 그러면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분적인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기체가 이동하게 된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다시 봅시다. 폐와 조직에서는요, 기체 분압차에 따른 확산,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뭐가 이동해요? 기체가 이동한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각각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요. 이때 확산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하지 않습니다. 자네가 방구를 뽕 꼈어요. 그런데 아무런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확산되면서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씩 쓰러져 가죠. 의학하면서. 이때 이 입자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확산 현상은요, ATP 소모하지 않는다, 에너지 소모하지 않는다. 기체 분압의 크기, 산소 분압은요, 허파과리가 모세혈관보다 크다. 허파과리의 분압은요, 100에서 110입니다. 그 다음 이 정맥피의 모세혈관의 산소 분압은 40이에요. 그러면 허파과리 쪽이 산소 분압이 큽니다. 그러면 분압이 큰 데서 적은 쪽으로 산소가 이동해 와요. 그러면 산소가 많은 피가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압은요, 허파과리가 40이고 모세혈관이 50이에요. 허파과리가 40이고 모세혈관 50이에요. 이쪽이 크죠? 그럼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는요, 이렇게 돼서 몸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허파과리와 모세혈관을 보면요, 산소는 허파과리 쪽이 높으니까 높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해 오고요. 모세혈관에서 허파과리 쪽으로는요, 모세혈관 쪽이 이산화탄소 분압이 큽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쪽에서 허파과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다음 조직세포에서 봅시다. 산소 분압,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모세혈관은 100이에요. 이거 동맥피입니다. 동맥피. 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이 100이고요. 조직세포는 40이에요. 0에 40. 그러면 산소 분압이 높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확산으로요. 다음 이산화탄소 분압은요, 모세혈관이 40이에요. 그리고 조직세포가 50에서 60입니다. 이쪽이 분압이 크죠? 분압이 큰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는요, 산소 분압은요, 모세혈관 쪽이 크니까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하고요. 그 다음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는요, 이산화탄소 분압이 조직세포가 더 커요. 그러면 분압이 큰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이산화탄소가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을 타고 다시 가게 되는 거죠. 허파가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날 때 산소 분압은요. 허파가리가 모세혈관보다 커요. 그럼 분압이 큰 쪽에서 적은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고요? 산소가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산소는 허파가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혈액순환과 물질운반, 혈액순환, 허파순환은요.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폐에서 가스 교환을 한 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경로고요. 정맥피에서 동맥피로 됩니다. 자, 이쪽이요. 좌심실이고요. 여기가 좌심방입니다. 여기가 우심실이고요. 여기가 우심방이에요. 그런데요. 이 심장을 반으로 쫙 가르면요. 오른쪽은 동맥피고요. 산소가 많은 동맥피. 왼쪽은요. 정맥피입니다. 그래서 동맥피. 자, 심장의 왼쪽이에요. 왼쪽. 그래서 자,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내 입장에서는 여기가 좌측이고요. 여기가 우측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는요. 내 입장에서 여기가 우측이고 여기가 좌측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라볼 때 이쪽이 좌측이에요. 좌측은 동맥피에서 산소가 많고요. 우측은 정맥피이기 때문에 산소가 적어요. 됐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 허파순환 다시 봅시다. 우심실에서 나온 혈액이요. 폐 동맥을 거쳐갑니다. 폐 동맥을 거쳐서 폐의 폐포에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요. 산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동맥피가 돼서 좌심방으로 들어와요. 좌심방으로 들어온 피는 좌심실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허파순환이에요. 다시요.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폐에서 가스 교환합니다. 이산화탄소 내보내고요. 산소 가져오고요.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경로입니다. 처음에는 정맥피였지만요. 나중에는 동맥피가 된다. 자, 빨간 건 동맥피, 파란 건 정맥피예요. 다음 온몸순환.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온몸의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경로입니다. 동맥피가 정맥피가 돼요. 다시 봅시다. 자,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산소가 많은 피가 갑니다. 그러면 조직세포에다가요. 산소하고 영양분을 건네다 주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가지고요.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온몸 순환이에요. 자, 이때 조심할 건요.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조직세포입니다. 조직세포. 자, 너가 이렇게 있으면요.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조직세포고요.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물질의 농도를 비교해 봅시다.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므로 폐에서 나가는 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단위 부피당 산소량이 가장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빠져나오고요. 산소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폐에서 나가는 혈액이 가장 산소 농도가 어떻다? 높다. 그래서 혈액 속 산소 분압은요. 폐동맥보다 폐정맥이 크다. 폐동맥은 산소가 적은 피고요. 정맥피. 그 다음에 여기가 폐정맥입니다. 폐정맥. 얘는 산소가 많은 피, 동맥피가 됩니다.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 분압은요. 폐동맥이 폐정맥보다 크다. 자, 폐동맥 쪽은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입니다. 그 다음에 폐정맥 쪽은요. 이산화탄소가 적은 피예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내보냈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고요. 다음 작은 창자 봅시다. 작은 창자에서는 영양소를 흡수하니까요. 식사 후 작은 창자에서 나가는 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단위 부피당 포도당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작은 창자로 들어오면요. 들어올 때는 영양분이 작았어요. 포도당이 작았다.
근데 흡수를 하고 나니까 나올 때는요, 정맥 쪽은 영양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혈관보다 나가는 혈관에 영양분이 더 많다. 포도당이 더 많다. 콩팥에서 혈액을 걸러 오줌을 생성하므로 콩팥에서 나가는 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이 적어진다. 다시 들어올 때는요, 노폐물이 많아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소가 오줌으로 찔찔찔 나가야 되죠. 그러면 콩팥에서 나오는 혈관에서는요, 요소의 함량이 적어져요. 많았던 요소가 배설되고요, 나머지가 몸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속 요소 농도는요, 콩팥 동맥이 콩팥 정맥보다 크다. 자, 그래서 여기가 콩팥입니다. 들어오는 혈관이 콩팥 동맥이고요, 나가는 혈관이 콩팥 정맥이에요. 여기는 요소 함량이 높고요. 자, 배설되고 몸 밖으로 나가니까요, 정맥에는 요소 함량이 적다. 그래서 요소의 함량은 콩팥 동맥 쪽이 더 크다. 이 뜻입니다. 콩팥 정맥과 콩팥 동맥 중 혈액의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이 더 많은 혈액은, 다시요, 콩팥 동맥은요, 콩팥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콩팥 정맥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소는 몸 밖으로 배설되죠. 콩팥 동맥에는 노폐물이 많다, 요소가 많습니다. 대부분 배설되고요, 일부는 몸 안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정맥에는 요소가 있긴 있지만 요소량이 적다. 그래서 요소량은 동맥 쪽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